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누가 뭐래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 맷집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끄떡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저 원하는 그 길로 뚜벅뚜벅 잘 걸어나가서 결국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돌발 사태나 환경이 저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의 뒷모습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 이제 되고 싶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습관을 장착해야 될까요? 누가 뭐라도 정말 맷집 좋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솔직한 피드백에 감사해요. 그 직장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그 피드백에 대한 어떤 주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너무 중요하죠. 피드백을 잘 받는 사람은 결국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싫은 소리 잘 못 듣는 사람, 성장을 멈춘 거예요. 누가 손해일까요? 잘 못 듣는 사람, 결국 내 손해인 거죠. 후배들이 절대 직장 상사인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 안 하고 아부만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정말 내가 잘하기만 해서 그런 걸까요? 뒤에서 욕하면서 앞에서 네네네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하니까. 쓴소리를 오히려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쓴소리를 좋아하는 거, 이제 듣고 관심 있어 하고, 이제 나한테 대해서 뭔가 좀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도 관심 있어 하고, 내가 정말 잘못된 거라면 흔쾌히, 고칠게, 고맙다 그런 얘기 해줘서 상처받지 않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 성장하고 자기 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 후배한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랬대요.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이랬대요. 그러면서 막 이 나이에 주책이지 그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나이 타령하는 거. 그게 원래 이제 방송할 때도 이제 나이를 잊어라 이런 방송하면서 왠지 모르게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후배들이 그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깜짝 놀라면서 고마워,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마워, 또 얘기하면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볼까요?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통화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당 직원이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어린 직원이고, 이제 좀 친해요. 이제 몇 번 이제 얘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통화하는 걸 듣고 있던 딸이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 게, 엄마 왜 중간중간 그분한테 반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친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막 저희 딸은 질색팔색을 해요. 누구한테 반말하는 거. 그래갖고 제가, 그래,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제 앞으로 절대로 안 그럴게. 엄마 그랬지. 라고 얘기했어요. 솔직한 피드백에 여러분 고맙다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솔직한 피드백에 감사하는 거. 두 번째, 자존감을 꾸준히 관리하세요. 이건 선천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유독 스스로 훈련하지 않았는데도 자존감이 드높은 사람이 있기는 해요, 가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노력에 의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유지하는 게 가능해요. 자, 자존감을 관리하고 이제 그러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수십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남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이 직장 상사한테 찍혔든 옆집 부부가 뭐 이혼을 한대더라, 뭐 저 밑에 층 아줌마한테 들었든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관심이에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의 얘기에 내 시간을 쓰는 거 아깝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작정하고 뒷담화하는 습관. 그 시간은 나한테 너무 손해야. 하지 않는다. 이거. 거기다 맞장구 안 친다. 이런 거. 그런 행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고, 내 코가 석자야. 그냥 남의 생활엔 나는 관심 없고, 그냥 내 거에 나는 이것만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의도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의도적으로. 내 입에서 그런 얘기가 의도적으로 나와야 결국 그 습관 고치실 수 있어요. 결국 그게 내 자존감을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못 가진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없는데 그 없는 걸 자꾸 집착해서 그게 누구한테 유익함이 되겠어요. 나만 손해인 거지. 이게 제일 손해보는 짓이에요. 지인 중에 건물주가 많은 거예요. 나는 건물이 없는데 지인 중에 건물주가 많아요? 그럼 볼 때마다 속이 쓰린 거예요. 그때 남편이 주식해서 날리지만 않았어도 나도 건물주였다.
그때 강남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있다, 여기에 묶였다, 이 동네에. 누구는 콘도 회원권이 2배로 올랐다고 하더라. 그때 그거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일단 어찌됐든 나한테 없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을 질투하지 마세요. 속 쓰려 해봐야 결국 나만 손해예요. 대신 나한테 있는 좋은 걸 긍정적으로 떠올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막 이런 얘기들. 그럼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약간 좀 양심에 걸릴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병원에 누군가를 병문안 갔을 때, 야, 병원에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지금 건강한 것만이라도 아니 무슨 불만이 있어. 정말 다 감사한 거지. 그런 걸 꼭 병원에 가서만 이제 느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건강하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 나한테 있는 거. 애들이 성실하게 자기 일 다 잘해내고 있는 거 얼마나 다행이야. 부모님 건강하셔. 진짜 고맙습니다. 남들 다 은퇴할 때 일이 있어서 너무 좋네. 이렇게 따지고 보면 100가지도 넘어요. 누구한테나. 그걸 이제 세워보는 거. 나한테 있어서 고마운 거. 이런 걸 자꾸 세워보는 거. 내 자존감 관리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이에요. 자, 자존감 관리 3번째. 실패에 대해서 기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실패에 대한 어떤 시선, 나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시선 자체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인이 원래 이게 맞벌이 사내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만뒀어요. 갑자기 몸이 대단히 안 좋아진 거예요.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1년인가 2년쯤 쉬었어요. 그 남편이. 그리고 이제 퇴직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아내랑 맞벌이 하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돈을 다 털어놓고 이제 카페를 한 거예요. 카페를.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너무 안 된 거예요. 홀라당 다 권리금 내고 카페를 시작했는데 권리금도 못 받고 정말 다 그냥 딱 두 손 두 발 딱 털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와이프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싸우고 자기 돈까지 다 날렸으니까. 근데 회사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막 우라병이 생겨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우라병이 생겨서 회사에서도 또 약간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이 여자분도. 그래서 회사 생활도 또 엉망이 됐어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많은 돈, 내가 정말 직장 생활에서 다 번 돈을 진짜 그야말로 한 방에 다 말아먹었구나. 이런 어떤 그런 자괴감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할 기운이 아예 다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회사 생활까지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더 이상 계속 땅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억지로라도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실패에 대해서 난 기죽지 않는다. 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 말아먹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뭐, 당장 뭐 죽게 생긴 것도 아니고, 빚은 갚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진 돈은 그걸로 해서 어떤 지금 나의 노하우가 많이 생겼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러면 뭔가, 실패한 이유를 알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하면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방법도 이젠 좀 알 것 같아. 그럼 뭔가를 다시 시작해보자. 시간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떤 이제 직업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네. 돈 벌고, 내가 돈 벌고, 왜 실패했는지 노하우 쌓았으니까 다시 실패 원인을 자양분 삼아서 다시 해보자. 이게 기죽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내 시선을 완전히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그런 위기 상황, 누구라도 위기 상황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못 빠져나온 사람이 있고 다시 빠져나오는 사람은 그 위기 상황을 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그 프레임을 바꾸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3번째. Right now예요. Right now. 나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유익한 거,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 언제 해요? 지금 당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이제 그 기업 강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들으면서 다들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서 강의 좋았대요. 듣는 사람은 강의 좋았어. 저 사람 강의, 유세미 강사 강의 좋았어. 라고 평가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는 그럼 뭐를 해야 되지? 이거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 강의를 듣고 그럼 지금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예를 들어서 이제 메모를 제가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메모하시라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노트 펴들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메모하는 게 바로 right now예요. 그리고 좋은 거 있다. 만약에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내 몸에 에너지를 채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래 이게 참 좋아. 이제 내일부터 걸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오늘 출근길에 지금 유세미 직장 수업에서 방송 보고 그래 나도 좀 운동을 해야 되겠어. 그럼 언제부터? right now예요. 그래서 파킹하고 지하 주차장에부터 사무실까지 걸어 올라간다. 이게 바로 right now인 거죠. 어떻게든지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거,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거, 결심한 거를 지금부터 한다는 거죠. 내일부터가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책 읽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래 이제 책을 한번 이제 그 서점에 주말에 한번 나가서 책을 좀 몇 권 사다가 책을 읽어야겠어.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책장에 책 한두 권 없는 집은 없거든요. 지금부터 아무 책이나 꺼내서 지금부터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한테 안부 전하고 하루에 3명한테씩 뭐 카톡하세요. 이런 게 이제 방송에 영상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소원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하루에 3명씩 내가 카톡 보내야지 결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핸드폰 들고 카톡으로 안부 전하는 거. 이게 right now입니다. 이런 어떤 습관들은요. 그런 right now, 지금 당장의 힘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습관으로 몰아넣는 그런 역할은 지금 당장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방송 오늘 이제 보시고요. 지금 유의가 끝났잖아요. 자, 방송 끝나면 끄시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거 뭐지? 생각하셔서 바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